4기 그러니까 말기암 진단을 받은 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가 됐는데요. 너무했어. 투병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힘든 그녀에게 생긴 더욱 고통스러운 일은 정말. 바로 남편이 암 발병 3주 만에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다는 겁니다. 어떻게 암 투병 중인데. 그래. 그것도 길게 오랫동안 몇십 년 한 것도 아니고 3주 만에 그렇게 바람 필 수 있어요? 그러니까 아내가 이런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해서 더 배신감이 컸던 것 같아요. 아내의 주장에 의하면 남편이 어떻게든 억대의 돈을 들여서라도 당신의 병을 고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해요. 그렇게 또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내로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. 하지만 어느 날 남편에게 온 메신저를 우연히 본 아내는 네.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어떻게 알았어요?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. 네. 믿을 수가 없었어요, 이게. 네. 사진을 좀 보시죠. 자, 메신저에는 오빠 많이 사랑한다. 기다리고 있을 테니 연락할 수 있을 때 전화 달라. 이렇게 모르는 여성이 남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요. 또 뭐 오빠 저녁은? 이라는 말에 네. 너의 사랑? 어. 네. 그거라면 가득 담아 나왔지라면서 누가 봐도 이게 연인 사이나 다름없는 그런 대화, 좀 진짜. 부담스러운 대화가 오가고 너무 있었습니다. 달콤한 그 대화긴 대화를 한데. 딱 보니까 이거 외도가 이거 빼박인데요. 진짜. 근데 그 상대도 그럼 가정이 있었던 거예요? 상대 여성은 이제 유부녀는 아니었고요. 네. 이혼한 30대 여성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직접 여성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는데요. 네. 여성은 가족을 책임지려는 남편의 모습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.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? 남편 또한 외도가 발각된 뒤 사실을 순순히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둘 다 외도 사실을 인정한 인정했어. 거예요. 네. 근데 남편의 입장은 뭡니까? 남편의 입장은. 남편은 아내의 주장과 달리 아내가 아프기 이전부터 부부의 사이가 안 좋았으니 자신의 불륜은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또한 한 매체를 통해서 아내가 암 선고를 받았지만 나도 암 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. 뭐 그런 또 이상한 논리를 내세웠고요. 또 나는 무슨 죄가 있어서 아들이랑 둘이 남겨줘야 하느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그래도 아내가 암 판정을 받은 3주 만에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은데. 그리고 네. 아무리 그래도 분류는 정당화되진 않아요. 아, 그럼요. 안 돼요. 아니 몸도 아픈데 마음은 또 얼마나 상했겠습니까? 네, 네. 마음이 더 아플 것 같은데요. 그렇습니다. 아내는 지금은 별거를 하면서 이혼을 준비를 하는 중인데요. 하지만 재산 분할에 대한 두 사람의 의견이 좀 워낙 좀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이혼 소송이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. 네. 또 아내는 상간자 소송을 통해서 외도를 한 상대에 대해서도 법적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소송을 걸었으니까 이제 승소가 중요할 텐데 이 친구라고는 남편을 사랑한다. 그리고 이 상간녀의 남편을 좋아했다. 답변 정도인데 이게 될까요?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가장 고민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. 남편과 이혼할 것인지 말 네. 것인지 가장 고민하시거든요. 네. 그러면 제가 한번 시험 삼아서 상간녀 소송을 먼저 하라고 권유합니다. 왜냐하면 그때 남편의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. 본인이 정말로 잘못을 인정하면 이 상간녀 소송에 협조를 합니다. 또 증거 같은 것도 다 줘요. 남편이 증거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러면 그거 가지고 상간녀 소송하면 되는데 가끔 이제 이 아내 편이 아니라 상간녀 편을 드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럴 경우에 증거 확보도 어렵거든요. 그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이혼을 청구해서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남편이 아내가 암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보살펴줘야 되는데 바람을 폈잖아요. 이럴 때는 재산 분할할 때 이런 점들 좀 참작되지 않을까요? 그 재산 분할을 할 때 판단하는 기준은 네. 원칙적으로 이 재산을 만들 때 부부가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요. 이런 유책,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죠. 그런데 이 기여도를 판단하는 요소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. 또 뭐 혼인 기간이라든가 자녀의 유무라든가 경제력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종합적으로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 또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다고 하면 그 위자료의 액수라든가 뭐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, 네네. 재산 분할 비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경위도 일응의 참작 기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실무적으로. 네. 그리고 또 요즘 법원이요. 예전에는 이 재산 분할의 성격이나 의미를 부부 공동 재산의 어떤 청산 이런 걸로만 봤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여기에 더해서 그 이혼한 이후에 경제력이 없는 다른 배우자에 대한 어떤 부양의 의미를 더해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
때문에 이 사례처럼 경제력이 현저히 차이가 나고 뭐 암으로 인해서 치료비가 많이 들고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참작의 요소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런가 하면 또 저 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외도를 한 그런 사례도 환자가? 있다면서요. 네, 2018년에 있었던 일인데요. 암 투병하고 있는 중에도 외도를 했던 남성의 사연이었습니다. 결혼을 한 남성 A 씨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한 여성과 불륜 관계가 됐는데요. 그러던 어느 날 A 씨에게 암이 발병을 했고 건강이 악화됐습니다. 하지만 그 중에도 상간녀와의 그 내연 관계를 끊지를 않았어요, 이 사람이. 암이 발병했을 때도 계속 외도를 한 거예요? 네네.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요. 그러니까 그 의지, 죽음 앞에서도 그 의지를 불사르지 못했나 봐요. 이 불륜이 바로 A 씨의 운명을 바꾸고 말았는데요. 네. A 씨는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기 이틀 전에도 내연녀와 데이트를 즐겼다고 합니다. 아유. 이때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었는데 이걸 먹고 간 기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생겼어요. 그래서 결국 A 씨 입원을 한 지 일주일 만에 숨지고 말았어요. 아이고, 이 외도에 자기 목숨을 걸 필요가 있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요.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이 단단히 힘이 돼야 되는 게 부부인데 말이죠. 맞아요. 근데 아까 배우자 중에 뭐 아내든 남편이 이렇게 아프거나 뭐 이렇게 병에 걸렸어. 그럼 장애가 생겼어. 이러면 상대 배우자가 보살펴줘야 되잖아요.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? 이런 말이 있잖아요. 아프니까 청춘이다. 아프니까 이혼한다. 이런 말이 있어요. 왜냐하면은 이 상대방이 이제 부인이나 남편이 아프잖아요. 그럼 네. 대부분은 정말로 이제 헌신적으로 이제 보살피죠. 하지만 간혹 일부 사람은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혼하겠다 하는 경우 왜 이혼합니까? 힘들어서 간병하기 힘들어서 이혼하겠다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아픈 사람이 그동안 이제 그 남편이나 그 아내가 자신을 간병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자신을 간병한다. 그래서 이혼하겠다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. 자, 근데 부부는 원칙적으로 동거 의무도 있고 부양 의무도 있고 협조 의무도 있습니다. 그 말은 뭐냐면 상대방이 아프면 헌신적으로 간호를 해야 되고요. 그다음에 병원비도 돼야 되는 게 법적 의무니까 반드시 부양 의무, 협조 의무 이행하시기 바랍니다.